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볼 텐데요. 정말 세계사적인 중대한 사건이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미군에 투항한 중국 정보기관의 인자입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 메가톤급 폭풍이 불어닥칠 것 같은데 이게 중국과 미국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 국방TV 아주 중요한 여러가지 정보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니까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중국 역대 최고위급 간부가 핵폭탄급의 기밀 자료를 가지고 미국에 망명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먼저 알려드렸었는데 그게 누군지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갔는지 그 내용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에 지금 일제히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난 6월 16일 날 에포크타임즈가 보도했던 내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역대 최고위급 간부가 중국을 탈출해 미국에 망명 중이며 지난 수개월간 미국 국방정보국에 협력해 코로나를 비롯한 중국의 특수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라고 보도를 했었고, 제가 이제 이 보도를 보고 여러분들께 중국 큰일 났다, 중국의 역대 최고위급이 망명했다, 이렇게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이건 이제 6월 4일 날 퍽스뉴스의 그 터크 칼슨 쇼를 통해서 처음 주장이 나왔었고, 그 터크 칼슨 쇼 이후에 이렇게 이제 에포크 타임즈가 6월 16일 날 보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에포크 타임즈가 보도를 할 때만 해도 코로나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왔어요. 그러나 지금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그냥 그 내용이 다 까발려지고 있는데, 이건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 정보가 너무나 방대하고, 이게 중국 지금 시진핑 정권, 그리고 지금 중국의 최고위층 이너서클에 있는 이런 최고 권력자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최고 권력자 뿐만 아니고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몰아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일로 인해서 중국 그 정보기관이나 공안기관을 감독하는, 통치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왕지산이 지난 5월 말에 숙청을 당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상관관계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미국에 넘어간 최고위급 인사는 바로 정보기관의 넘버 2입니다. 둥징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누구냐면은 1963년생으로 후베이성 지방관료로 오랫동안 근무했으며 후베이성 국가안보국장으로 재직하던 중에 시진핑에 의해 발탁되어 2018년 국가안전부 부부장 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대의원,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로 벼락 출세했다. 국가안전부 내에서 방첩 임무를 총괄하는 핵심 실력자로 평가받고 있다 라는 건데, 우리로 치면 국정원 차장이죠. 국정원 1차장, 2차장, 3차장이 있는데 그 국정원 차장이 지금 망명을 한 건데, 사실 우리의 국정원보다 여기는 더 어마어마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 국정원하고는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데 성격은 그렇다 이겁니다. 그 중에서도 방첩 임무를 주로 하던, 아주 핵심적인 정보를 다루던 그 사람이 지금 미국에 넘어가가지고 정말 엄청난 정보를 미국에 넘겨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국 정보기관 인자를 움직인 것은 뭐냐? 바로 그의 딸이다. 그의 딸이 매개가 되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고 영국의 더선과 대만 자유시보 등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6월 17일에서 20일까지 더선과 자유시보의 분석을 종합한 결과 이렇습니다. 둥징웨이는 지난 2월 홍콩을 경유해 미국으로 탈출한 자신의 딸 둥징을 만나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갔으며 2월 10일 딸과 만나 미국 국방정보국 요원에게 신병을 맡겼다. 아버지의 망명을 설득한 딸은 최근 숙청된 마윈 회장의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모를 운영하던 지향판의 전처로 알려졌다. 자, 그러니까 이 둥징웨이는 2018년도에 벼락 출세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이전까지 물론 괜찮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로 치면 국정원 지방 지부장 정도, 후베이성 부장이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대단하죠. 후베이성만 하더라도 베이징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엄청난 그런 그 성도니까. 그런 성의 관료였던 정보 분야 최고 위층이었던 이 둥징웨이를 2018년도에 완전히 벼락 출세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딸이 보기에도 딱 미인인데 알리바바 전자상거래의 그 플랫폼 티몰의 회장의 부인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알리바바를 설립한 마윈은 지금 시진핑과 거의 정치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상하이방, 즉 장점인 계열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 마윈이 완전히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때 마윈이 곤욕을 치르는 그 시기에 티몰의 지향판도 날아갔다 이겁니다. 아웃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야, 너 지금 내가 해줬는데, 또는 뭐 시진핑이 직접 하지 않고 왕치산이 했을 수도 있죠. 왕치산이 이제 이런 그 정보 권력 기관을 담당을 했으니까. 그런데 너가 알고 보니까 지금 장점인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네. 이제 이런 그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뭐 마윈 날아가고 지향판 날아가고 하니까 그 다음 나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망명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던 딸을 만나러 간다는 핑계로 가서 미 국방정보국 요원에게 신병을 맡겼다. 그러면 왜 CIA, 뭐 FBI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왜 국방부 정보본부로 맡겼냐? 자기가 방첩 담당을 하니까 중국의 스파이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CIA 가봐야 거기서 그냥 바로 그냥 목덜미 잡혀서 중국으로 보내줄 수 있다라는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의 스파이가 없는, 또는 중국의 스파이가 있다 하더라도 최고 이 권력 아주 그 상층부에는 있지 않은 그런 기관으로 가자. 그게 어디냐? 국방부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둥중에 그는 DIA에 어떤 정보를 넘겼냐? 바로 중국 최고위급들의 인사정보인데, 이 인사정보가 뭐 그냥 뭐 어떤 사람은 어디에 보직하고 이게 아니고, 그 최고위층들이, 예를 들어서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서 아주 최고위층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불륜 관계는 어떻고, 또 재산은 어떻게 은닉되어 있고, 얼마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회사는 사실은 누구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그런 비위 정보가 넘어갔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이라는 전제로 해서 제미 중국 민주화 시민단체의 공민영양의 할렌 차오라는 사람이 분석을 했는데, 국가안전부 고위 관료인 둥징웨이가 망명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국 공산당에게는 메가톤급 사건이 될 것이다. 당연하죠.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미군이, 즉 미국이 중국 최고의 층들의 명주를 가지게 된 겁니다. 야, 너 그렇게 깨끗한 척하고 인민을 위하는 척 하더니 사실은 미국에, 또는 뭐 호주에, 또는 영국에, 또는 스위스에 이런 돈 숨겨놨네? 또 너 뭐 부인을 그렇게 사랑하고 애착하는 척 하더니 너 알고 보니까 너희 내연의 여자가 또 어디에 있네?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미국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다 깨끗하다면은 뭐 그러든지 말든지 하고 허허 하면 되는데, 여기에 과연 중국 15억 이민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정말 존경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했을지, 아니면은 정말 야, 참 독재국가 하더니 진짜네 라고 하는 인민들이 허탈해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지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공개가 되면 그냥 뭐 권력 끝이죠. 특히나 지금 10월 달에 시진핑이 재집권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주 중대 기로에 서 있는데, 이런 정보를 가지고 확 흔들어 버리면 시진핑 아웃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정보가 넘어갔다. 두 번째는 뭐 전 세계가 아주 관심 있어하는 코로나19 관련한 생물무기 관련 정보. 그래서 영국 더 써니 보도를 했는데요. 글로벌 정보기관 전문지인 인텔리전스 온라인에 따르면 둥은 시진핑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우한 연구소에서 수행되고 있는 생물무기 연구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며, 둥은 망명 직후 국방정보국에 우한 연구소와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이후에 미국의 어떤 인사가 중국에 협조를 했고, 그래서 생물무기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사실은 이 코로나19에 대단한 그런 그 기대를 가졌는데, 지금 의외로 뭐 사실 의외로 하기에는 너무나 그것도 심각하지만 중국의 생각으로는 치사율이 지금 0.1%밖에 안 되니까 이거 너무 약하다. 이거를 한 15배 더 키우자 해서 치사율이 이것보다 15배로 더 강력한 그런 바이러스도 개발 중이다 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지금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뭐 인도 변이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지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코로나19가 중국 국가기관이
만들어낸 무기고 그걸 고의로 퍼뜨렸다 라는 명확한 정보가 나온다면 중국은 뭐 국가 문 닫아야 되죠. 지금 뭐 전 세계를 이렇게 불행에 빠지게 만들어 놓고 국가가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핵심 정보가, 그러니까 우리가 치면 국정원 1차장 정도 되는 사람이 정보 다 가지고 갔으니까 얼마나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갔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됐냐? 아니죠. 올 2월 초에 망명을 했으니까 작년 1년 동안 이 사람이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가지고 갔다면 정말 대단한 정보를 가지고 갔겠죠. 얼떨결에 그냥 뭐 미국 간 김에 망명했으면 큰 정보가 없겠지만 망명을 결심하고 미국에 갔다면 정말 대단한 정보를 가지고 갔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또 굉장히 무서운 건데, 미국 내에 중국 스파이 네트워크를 넘겼다라는 겁니다. 대만 자유시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둥징웨이는 중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시민,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스파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미국인 사업가, 그리고 공무원, 정치인의 명단을 DIA에 넘겼다. 자기가 방첩 임무를 하니까 그 간첩들 뭐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 협조하는 미국인들 명단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블랙도 있을 것이고 그레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유학생을 가장하고 지금 이 미국에 보내놓은 중국인 유학생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서 진짜 진성 스파이들도 있겠죠. 이 여자처럼 크리스틴 팡, 이 여자 뭐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 미국 정치권 사격에서 굉장히 유명했죠. 그래서 에릭 스와렐 미 하원 의원입니다. 지금 미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인데 이 사람하고 내연의 관계 아주 깊게 맺고, 그러면서 한 3명의 시장들하고 또 내연의 관계 맺고, 뭐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중국과 관련된 유리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가 FBI가 잡으러 와서 결국 지금 중국으로 도망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 전체를 다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그 중에서 이런 크리스틴 팡 같은 이런 여자가 없을 거라는 장담 못하죠. 또 공자학원, 이 공자학원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지난 트럼프 정부 때부터 계속 사실은 뭐 명명백백하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중국인 스파이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미국인 기업가,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정치인, 그리고 그들이 어떤 지원을 받았는가 하는 이런 것들까지 다 넘겼다 이겁니다. 정말 이건 미국 사회에, 아까는 중국 정치권의 엄청난 메가톤급 폭풍, 이거는 미국 정치권에 또 미국 사회에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폭풍이 몰아칠 그런 자료가 넘어갔다 이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자,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이겁니다. 헌터 바이든 관련한 거. 지난 미국 대선 때 헌터 바이든 관련한 굉장히 많은 추문들이 나왔었죠. 아동 관련한 성문제, 하여튼 중국 가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사업을 했던 내용들, 그 사업했던 내용들을 그냥 아무 자료 없이 중국이 그냥 돈만 줬겠습니까? 아니죠. 나중에 발목 잡으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면은 중국 최고의 정보기관에서 당연히 그 자료 다 가지고 있겠죠. 비디오 테이프 다 가지고 있겠죠.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백악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자, 2월 초에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으나 2월 초에 2월 10일경에 미국 캘리포니아로 들어갔으니까 그 무렵에 미국에 망명을 했는데요. 그러면 그때의 미국 대통령은 누구냐?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왜냐? 1월 20일 날 취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바이든 치하의 상황에서 미 군 국방정보국으로 망명을 했는데, 그걸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 장관,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 달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3월 18일에서 3월 19일 양일간에 걸쳐서 알래스카에서 중국과 미국이 회담을 했죠. 양제츠 그리고 블링컨 이렇게 해서 회담을 했는데, 이때 양제츠 측에서 둥징웨이 내놔라 라고 했는데 몰랐다는 겁니다. 자, 더 선이 보도를 했는데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지난 3월 알래스카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 측이 고위급 망명자의 신병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했다고 알려졌는데 사실은 망명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아니, 국무장관이 모른다. 정보 공유가 안 됐다는 것이고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모른다. 백악관에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이죠. 국방부에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달이 됐는데, 망명한 지 한 달이 됐고 이 백악관은 취임한 지 지금 2달이 됐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냐 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모르냐, 이게 이제 F4타임스가 보도를 했던 내용인데, DIA는 해당 인물의 신병을 확보하고 보호하고 있으며 국가정보국은 물론 중앙정보국 CIA, 연방수사국 FBI, 국무부 등 타 부처의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했다. DIA는 즉 국방정보국은 정보 공동체 안에서 관련 정보를 일부 공유했는데 CIA 일부 고위 관료들은 모든 것이 날조이고 믿을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정보국은 타 기관에 중국의 스파이 또는 정보원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망명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거부 중이다 라고 F4타임스가 보도를 했었죠. 그래서 이 둥징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미국의 어떤 기관에 누가 스파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국방정보국, 국방부에 있는 국방정보국으로 망명을 했고, 망명을 하는 조건에 비밀을 지켜달라. 자신의 신병 안전이 확실해질 때까지 비밀을 지켜달라. 한 여러 가지 조건을 걸었겠죠. 왜냐? 저기 알려주면 내가 잡혀간다. 그래서 미국의 17개 각 정보를 다루는 정보기관의 총공동체의 수장인 국가정보국 DNI도 모르고 있었고 CIA도 모르고 있었고 FBI도 모르고 있었고 그들의 보고를 받는 국무부도 모르고 있었고 또 백악관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거기 스파이가 있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국방정보국이 망명 후 한 달 지날 때까지, 그리고 백악관, 지금 뭐 바이든 백악관 출범 2달이 지날 때까지 이런 보고를 안 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명령 체계가 안 통하냐? 왜 이러냐? 그럼 국방정보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바이든 대통령의 부하인데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임기가 넉넉히 남은 친트럼프 성향의 국방정보국장, 거의 팩입니다. 왜냐하면은 중장인데 이 국방정보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리고 이 상원에서 승인을 해야 돼요. 상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3년의 임기를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언제 취임했냐 보겠습니다. ROTC 출신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22대 국방정보국장으로 지명되어 2020년 7월 20일 취임한 DIA 수장입니다. 지명 당시 조지 플로이드 사건 등 국내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민주당 측이 반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고 2023년 7월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국방부 정보본부 중장이죠. 우리도 그 정보본부장인데 작년 7월 20일 날 임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상원 인준까지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23년 7월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에 아웃시키려면은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이 사람도 대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암살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희한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사본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데 백업본을 놔뒀다든지 자신만 아는, 내가 어떻게 되었을 때 바로 공개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당연히 해놨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취임하던 작년 7월에 그 미국의 BLM 시위를 촉발했던 플로이드 사건, 그 플로이드 사건 등 미국의 국내 정치에 국방정보국이 개입할 소지가 있다. 이 사람 때문에. 라고 해서 민주당에서 반발할 정도라면 이 사람은 뭐 아주 트럼프 대통령과 밀접한 그쪽 성향이다. 라고 판단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사람이다 보니 지금 대통령을 비롯한 완전히 대통령 아들을 그리고 누가 스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정말 어마어마한, 뚜껑 열면 어마어마한 이런 정보들 다 가지고 미국 정치권을 뒤흔들 정보, 그리고 중국 정치권을 뒤흔들 정보, 이거 딱 가지고 지금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걸 이제 어떻게 지금 미국 국내 정치에 활용될지, 또 10월 달에 정해질 다음
중국의 최고 지도자 명단 여기에 어떻게 활용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계사를 뒤흔들지 모르는 메가톤급 사건, 이제 이 한 사람으로 해서 둥징웨이의 자료로 인해서 터질 수 있는데, 과연 여기 있는 이 두 지도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좀 기대도 되고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또 우려도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기대가 현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참 궁금하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